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페타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첫 시간 하고 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매일매일 페타로 카드를 한번 뽑아 보시라고, 숙제는 아니고 연습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예전에 했던 페타로 사례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배열법만 소개를 해 드리고 사례를 안 알려 드려서 혹시 못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사례까지 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카드를 다 못 했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불카드 마저 다 익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제 강의는 이 반려견들에 관련된 특성이 이제 들어갈 건데요. 오늘도 반려견에 관련된 특성들 알아보고, 그리고 불온소 끝나고 그다음에 물온소로 넘어가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원래 사원소 중에서도 감정하고 또 관련이 깊잖아요. 그래서 이 반려견의 감정에 관련된 부분들도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가 사례를 못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다양한 배열법 사례까지 넣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카드부터 먼저 끝내도록 하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4장까지밖에 안 해가지고 5번 카드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5번 카드에 지금 요 강아지 그림은 뭘 하고 있는 그림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채팅창에 한번 남겨볼까요? 아, 우리 선생님들이야. 선생님 분가분가가 전문 용어는 아닐 텐데. 하지만 뭔지 딱 다들 느낌이 오시죠? 맞아요. 마운팅이라는 용어를 이제 보통 쓰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걸 그려 놓은 그림이고요. 키워드가 본능, 성욕, 식욕, 성취욕, 하고 싶은 욕구, 개의 본능적인 행동들. 그래서 다양한 본능에 기인한 다양한 것들을 다 요 카드에서 담고 있습니다. 요 귀한 사진을 사실 요거 딱 고때 딱 찍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요걸 저한테 또 사진으로 기부해 주신 분이 계셔 가지고,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제가 그림으로 옮겼죠. 혹시 우리 또 선생님들 중에 마운팅이 뭔가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경향신문에서 이제 요런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반려견의 민망한 행동, 마운팅 왜 할까 하는 내용으로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손님이 집에 방문했을 때 반려견이 너무 심하게 짖거나 공격적일 때도 난처하지만, 반대로 손님에게 성적 행동으로 보이는 마운팅을 할 때는 더욱 민망하다. 저도 당해봐서 아는데요. 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 강아지가 그 갈색 푸들이었는데 제 팔에 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랬더니 걔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로또는 인형을 이렇게, 인형이 아니라 그 도너츠 방석을 절반으로 이렇게 접은 다음에 거기 올라가서 하던데, 와, 저는 사람한테 하는 건 또 친구네 집 가서 처음 봐 가지고요. 좀 친한 친구고 저도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이라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반려견도 안 키우고 이건 뭔미 약간 또 손님도 불편한 손님일 수도 있잖아요. 좀 대접을 잘해 드려야 되는 귀한 손님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진짜 민망하겠다,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했었거든요. 이 마운팅은 다른 동물, 사람 또는 물건을 대상으로 올라타는 행동을 말한다. 반려견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들의 마운팅 행동은 번식 활동과 비슷해 보여 성적 행동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마운팅은 꼭 성과 관련된 행동이 아니다. 중성화 여부, 성별과 관계없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운팅 행동의 가장 큰 원인은 친근감과 관심이다. 즉, 함께 놀고 싶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서 저를 되게 반기는
우리 좀 사이좋게 잘 지내봐요 하는 나름의 그 강아지 나름의 어 친근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반려견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용납이 안 돼서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양한 원인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흥분했을 때, 그럴 때도 또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행동이 지나쳐 사물이나 인형 등을 핥으며 집요하게 마운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동 행동. 상동 행동이 뭐냐면요. 일정 패턴의 행동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것으로 강박 장애의 한 증상일 수 있다. 요럴 때는 이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반려견이 마운팅을 하고 있다면 이미 밝혔듯이 모든 학습 원칙에서처럼 절대 소리 지르거나 혼내지 말아야 한다. 그래도 계속 반복한다면 잠시 자리를 뜬다. 이후 개에게 안자를 지시하면서 흥분을 자제시킨 후 여기에 따르면 보상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인형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만일 인형 등 사물에 마운팅하고 있다면 반려견의 이름을 불러 행동을 중단시킨 후 지시에 따르면 간식으로 보상하고 인형을 치운다. 그냥 인형을 뺏으려다가는 자칫 공격당할 수 있으니 절대 강제로 빼앗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운팅은 성적 행동일 수도 놀이행위일 수도 스트레스의 표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무조건 혼내기보다는 대체 활동을 통해 이를 줄이도록 돕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이제 기사에 나 있었는데요. 지금 두 번째 페타로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임상 작업을 이제 참여하신 선생님들 중에 최근에 반려동물을 이제 입양한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지금 요 쪼꼬미 같은 경우에는 한 3달 정도 됐을라나? 입양하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이제 쪼꼬미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단톡방에 이제 이렇게 올려주신 거죠.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동물적 본능인 게죠. 중성화 수술 전인 쪼꼬미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잘 안 보일까 봐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인형을 깔아놓고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본능일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야단칠 게 아니라 요 원장님이 소개했던 것처럼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능 카드 관련된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죠. 말 그대로 본능이기 때문에 다양한 본능에 관련된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는 카드입니다. 식욕을 당길 만한 어떤 것, 식욕이 당기지 않는 날, 잠자리에 눕기 전 바닥을 긁어서 다듬는 본능. 간혹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을 때 우리 로또나 당첨이가 자려고 뒤에서 막 폭풍 바닥 긁기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려니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반려견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가려는 경쟁적인 심리의 본능. 신기한 걸 보면 옆에 와서 냄새도 맡아보고 뭔가 싶어서 호기심 본능이 발동. 좋아하는 사료나 간식 냄새를 맡고 달려 나오는 본능. 밖에 나가서 다양한 냄새를 맡고 자신의 존재를 마킹으로 드러내고 싶은 본능.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변판에 싸지 않고 오줌을 아무 곳에나 갈기는 본능.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안방 침대에다가 똥오줌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본능인 거죠. 아프면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는 본능. 간식을 주면 바로 먹지 않고 여기저기 숨기는 본능. 신기하게 저희 이제 대박이 로또 당첨이 3마리가 간식을 주잖아요. 대박이하고 로또는 한 번도 그렇게 숨긴 적이 없었거든요. 막내 당첨이가 유난히 간식을 주면 많이 숨겨요. 여기저기다가. 근데 또 숨겨놓으면 형들도 다 개잖아요. 개코란 말이죠. 냄새를 맡고 결국은 숨겨놓으면 나중에 형들이 다 찾아서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기는 걸 보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본능인 것 같아요. 자, 사례를 한번 보죠. 내장으로 하는 데일리에서
테마, 힌트, 전반부, 후반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후반부 오후의 본능 카드가 나온 거죠. 산책하고 집에 들어오니 기분이 좋아진 로또가 도너츠 방석을 접어서 신나게 본능 해소를 하네요. 못 본 척, 아까 원장님도 못 본 척 하라 그랬죠. 안방에서 나와서 거실로 갔어요. 로또의 은밀한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요. 그 로또가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었는데 이게 막 그 흔들다가 혹여나도 이 담낭 터지면 큰일 나니까 그 도너츠 방석을 이 로또 없을 때 살짝 갖다 버렸어요. 그다음부터는 방석이 없어지니까 안 하더라고요. 네. 자, 또 다른 사례 한번 볼까요? 운동하고 본능이 이제 같이 났던 사례죠. 어제 예민해져서 당첨일을 물었던 로또, 오늘 운동을 좀 시켰더니 한결 차분해지네요. 산책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나이 들수록 더 열심히 해야 할 듯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늑대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로또는 이빨도 굉장히 튼튼해가지고요. 완전 건치 강아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늑대처럼 이빨이 날카롭기도 하고 그 세 마리 중에 제일 치아가 튼튼하고 무서운 강아지가 우리 로또인데 그런 로또한테 이제 물리면 거의 백발백중 찢어져서 피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산책이요.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의미도 있지만 산책을 시키지 않으면 그 쌓인 스트레스가 언젠가는 터지는 날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터졌을 때 같이 키우는 다른 강아지를 물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산책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바로 다음 카드가 산책 카드 딱 나오죠. 자, 이 산책 카드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가 산책, 여유, 보호자와 함께하는 시간, 주변 관찰, 힐링, 스트레스 해소, 교감, 자연, 지나가는 일들, 이제 이런 의미로 또 카드에서 잘 나오고요. 요 대박이 산책 가면서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요걸 그대로 이제 그림으로 옮겨서 카드가 만들어졌죠. 이제 지금은 무지개 다리 건너서 없지만 우리 대박이가 진짜 산책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산책이 하루에 2번 30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대박이는 막 2시간씩 이렇게 근데 아무리 제가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막 체력이 좋아갖고 와 그래서 나중에 유모차를 샀던 이유가 못 걷거나 이래서 보통 구입하시잖아요. 저는 유모차를 샀던 이유가 대박이가 하도 집으로 안 오려고 해가지고 유모차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집으로 끌고 오려고 그래서 유모차를 샀었답니다. 네. 그 유모차 제가 처음 샀을 때만 해도 지금 유모차 되게 개모차라고 부르는 많이들 이제 쓰시잖아요. 제가 처음 살짝 얼리 어댑터라 제가 처음 그 개모차 샀을 때 제가 이 동네에서 거의 처음 샀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박이 태우고 이렇게 끌고 가면 그때만 해도 벌써 10년도 넘었으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그닥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그 개모차 끌고 갈 때 저한테 그렇게 살고 싶냐고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시는 또 남자 어르신이 계셨었거든요. 예. 어쨌든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 무더운 날씨에 강아지들 그 또 잘못하면 사람도 지금 무더위에 막 지금 쓰러지는 마당에 이제 강아지들은 더더구나 땀 배출일이 안 되니까 더 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유모차에 그 충전해서 하는 선풍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유모차에 달고 밑에 쿨매트 깔아주고 그러면서 산책시켰던 기억이 나네요. 지나가는 어른들뿐 아니라 우리 저 위층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저보고 개팔자, 상팔자라고 저보고 맨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 산책 카드가 진짜 딱 산책할 때만 나오는 그런 카드는 아니고요. 이제 다양한 사례에서 나오는데 한번 보죠. 실전에서 어떻게 나왔었나?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집 밖에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 다양한 자연의 냄새를 맡고 자신의 존재를 마킹하는 일. 보호자와 함께 밖에 나가다. 병원을 다녀오다. 병원 갈 때도 나와요. 미용하러 펫 미용샵에 다녀오다. 밖에 나가자고 보채다. 집안에만 갇혀 있다가 나와서 기분 전환을 하다. 집안 구석구석을 배회하다. 못 나가고 집안에 있는 날도 이 산책 카드가 나오면 막 그날따라 한 군데 가만히 누워서 자거나 이러지 않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 집안을 배회할 때 그럴 때도 또 산책 카드가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 장마철에 비 계속 와서 산책을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는 이제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특히나 산책을 못 간 분풀이를 하다. 여유 부리면서 천천히 걸어 다니다. 비가 와서 산책을 못 가다. 산책 갈 때처럼 폭풍 바닥 긁기를 하다. 유모차에 태워서 바깥 구경을 시켜주다. 산책하다 제설제에 발을 찔리다. 그 제설제가 한겨울에 이렇게 그 뿌려놓으면 되게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뜩이나 추워서 발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잘못 밟으면 찔려서 피가 나기도 하고 이래서 한겨울에 산책할 때는 진짜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산책이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다. 산책 대신 씨름으로 에너지 소모를 하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었어요. 자, 실제 데일리에서는 언제 나왔나 볼까요? 호기심과 산책이 이제 같이 나왔던 사례죠. 한동안 밤에 신랑과 같이 산책을 시키다가 오늘은 혼자서 두 마리를 데리고 낮에 나갔어요. 어두울 때 하는 산책과는 뭔가 달라진 걸 느꼈는지 여기저기 평소에 가지 않던 곳까지 호기심이 생겨서 더 많이 다니네요. 그 밤에 산책하면 솔직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좀 으슥한데 이런 데는 못 가겠더라고요. 괜히 무서워서. 또 세상이 흉흉한지라. 네. 그런데 낮은 또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 녀석들이 용케 알아가지고 평소에 안 갔던 구석진데 막 이런 데를 다 누비고 다녔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정리했던 실전 키워드 한번 보죠. 그 작년에 했던 거랑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없었는데 새로 들어갔네?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뭐든 여러분들이 둘 다 참고하셔가지고 리딩 하실 때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본능 카드. 냄새를 맡으며 본능을 해소하다. 그 강아지들이 이 후각을 자극하는 게 굉장히 그 아이들한테 좋다고 해요. 그래서 간식 같은 거 줄 때도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종이 같은데 이렇게 싸가지고 던져주면 아이들이 이게 냄새를 맡으러 다니면서 그걸 찾아서 아우, 뭐하러 그렇게 고생시켜 그냥 편하게 주지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대요. 이 녀석들이 다니면서 냄새를 맡아보고 이거 찾아내고 하는 거기에서 되게 그 쾌감을 느끼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코로 냄새를 많이 맡게 해주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냄새 맡는 용도로 쓰는 그런 것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캥거루 고기라든지 이런 거 아주 조그맣게 조각해가지고 냄새를 자극하는 뭐 그런 것들이 또 있었다는 그 간혹 왜 TV에 강아지들 뭐 행동 같은 거 교정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 왜 그 택배 상자들 있잖아요. 종이 상자. 그 안에다가 간식 집어넣고 다시 택배 상자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거실에 던져두고 그거에서 가서 냄새 맡고 박스 뜯어서 간식 꺼내 먹고 그런 거 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게 진짜 중요하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귀찮을 수 있는 일이죠. 그냥 간식만 던져주면 편할 것을. 근데 또 해주면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그 사료도 편하게 그냥 밥그릇에 푹 이렇게 부어준 게 아니라 그 이렇게 굴리면 공같이 생긴 그 먹이통에 이렇게 넣어서 굴리면 사료가 하나 둘 이렇게 막 굴러갈 때마다 한두 개씩 이렇게 떨어지는데 아우 속 터져. 저래 갖고 언제 밥 먹어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이는 게 또 좋다고 합니다. 제가 해봤는데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 굴릴 때 바닥에 이렇게 드르륵 굴러가는 소리가 아까도 왜 그 층간소음 안내방송 나왔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밑에 집이 시끄러울까 봐
그래서 담요 깔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또 담요를 거실 전체에 다 깔아야 되고 막 그래서 너무 귀찮아져서 지금은 쓰지 않고 있답니다. 어쨌든 좋다는 건 알고 계세요. 간식을 바로 먹지 않고 숨기는 본능이 있다. 자기 전에 잠자리를 발로 긁으며 정리하다. 야단을 들으면 꼬리를 내려서 숨기다. 작은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다. 산책이라는 말에 흥분 모드가 되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늑대의 본성이 드러나다. 잘 때 보호자 옆에 딱 붙어 있어야 안심이 되다. 그래서 한여름에 더운데도 이 녀석들이 이렇게 옆에 딱 붙어야 안심이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대박이가 없지만 그때 당시에 왼쪽 한 마리, 오른쪽 한 마리, 양쪽 옆구리 한 마리씩 끼고 한 마리가 또 남잖아요. 어디에 와서 눕냐면 베개 옆에 그래서 목덜미에. 그래서 정말 여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 난로 3개를 끼고 누워있는. 겨울에는 참 좋거든요. 겨울에는 정말 무서울 게 없습니다. 얼마나 든든한데요. 춥지도 않고 너무 좋은데 여름은 정말 그렇다고 밀쳐내지도 못하는 그러려니 해야 된답니다. 자, 이번에는 산책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더워서 한밤중에 산책을 데리고 나가다. 답답한 속이 산책으로 풀리다. 산책 나갈 시간이 되면 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이거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시키면 이 아이들이 알아요. 언제 산책 나가는지. 제가 이제 요즘은 예전에는 이제 3시간씩 강의하면 밤 11시에 끝나니까 그때는 너무 늦어서 산책을 못 갔는데 지금 이제 밤 10시에 끝나잖아요. 그럼 10시에 산책을 가거든요. 강의 딱 끝나고 데리고 가는데 그래서 얘네가 딱 알아요. 그래서 10시에 강의 딱 끝나면 이제 산책 갈 시간이구나. 먼저 현관으로 뛰어가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잠깐 밖에 외출하다. 다른 개와 보조를 맞춰서 산책을 하다. 산책 갈 때만 신나서 움직이다.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산책을 시키기로 다짐하다. 다리를 다쳐 산책보다 쉬는 게 더 낫다. 산책만 가면 에너자이저로 돌변하다. 이렇게요.